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비밀주의, 미국의 비밀 법체계, 비밀 정책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미동맹에 의해서 말이죠, 한미 어떤 군사관계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합니다만은, 이 군사 정보 관련해서는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4조에 의해서 말이죠, 미국이 권리로 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주한미군이 취해법권적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주한미군의 작전이라든지 행동, 일단 모든 것은 다 일단 미국 정부에 의해서 말이죠, 비밀 여부, 기밀 여부로 취급할지 여부를 미국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라든지 하는 그 유무도 미국 정부의 소관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가 외국의 개입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 당국자들도 미 법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정보, 주한미군의 그 작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그건 미군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군에 유지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한미연합 체제에서 한국이 앞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자주국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 관리들이 얘기 못하잖아요. 학계에서도 얘기 안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이 보면 미국의 기밀보호법 여러 개가 있습니다. 행정명령도 있고, 거기에서 일단은 안 하거나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이 정부 관리들은 한미동맹의 그 기본 체계 하에서 미군과 한미동맹에 관한 정보는 한국 정부가 발설을 못하게 돼 있다. 주로 미국이 말이죠, 그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한국이 언급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우리도 주권과 같기 때문에 우리도 좀 표현을 바꾼다든지 무슨 표현의 양식을 좀 변형을 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 지난 해방 이후랄까, 미국의 영향하에서 말이죠, 어떤 굳어진 고정관념에서 전혀 언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어떤 주한미군의 작전이라든지 행동, 모든 것이 미국 법에 의해서 말이죠, 군사보호법에 의해서 기밀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소련을 상대로 말이죠, 미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핵 전략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이 그걸 기밀로 하니까 한국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 기밀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침묵을 어떻게 보면 강요당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권 국가에서 말이죠, 이렇게 외국 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서 자국민에 대해서 침묵한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역시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 핵전략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중국,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주한미군은 그들의 공격 목표가 되고, 주한미군은 주로 한국에 말이죠, 도시 주변에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민이 유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한국 정부 관리는 말이죠, 국민의 머슴이에요. 헌법에 의하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면 당연히 미국 정부가 지금 세계 전략을 주한미군을 통해서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국민 여러분들이 유사시에 말이죠,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비를 하세요. 또 저희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체 뭐 꿀먹은 벙어리, 아니 뭐 벙어리만 좀 생략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한다. 지금 7, 80년간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주권 정부로서 국민을 말이죠. 개돼지로 보는 뭐 그런 태도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주권 정부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말이죠. 해야 될지 그건 참 또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제 그 한미 관계는 2차 대전 종전 이후로 미 군정 실시로부터 일단은 뭐 단독 정부, 그다음에 뭐 6.25 뭐 전쟁 뭐 등등등 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 관계 근현대사가 제대로 사실은 기술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역시 미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지라든지 메가더는 걔들은 그 전쟁을 하는 말 기술자인 직업 군인이에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점령군 사령관으로 한국과 일본에 내려보내서 이제 미국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냉전 체제에서 소련을 견제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런 군사적인 목적이 강했다라는 그러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점령 정치였을 때 어떻게 친미파를 양성하고 친미 정권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서 보면은 역시 그 한국에서 보면 말이죠. 그 친일 세력들을 등용하는 거예요. 중용했죠, 중용. 그죠? 미국 뭐 일제하에서 악덕 경찰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주에서 독립군을 소탕한 말이죠. 일본 군으로 복무했던 뭐 박정희 같은 사람들도 다 현역 군인으로 말이죠. 뽑아가지고 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오늘날도 그 친일청산의 이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역시 이승만이가 이른바 반민특위를 말이죠. 강제 해산하고 해가지고 친일청산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기술이 되는데 역시 그 이승만이 뒷배에는 미국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친일파의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 어떤 이른바 핵심적인 그 동력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6.25 전후 해가지고 우리 군경에서 이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됐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 미 군사 고문단이 말이죠. 당시에 그 한국군 그 대대단이라든지 주요 그 경찰 부에는 다 배치가 돼 있었어요. 통제하는 것이 사실은 미군이.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군경의 민간인 학살과 그들을 말이죠. 위에서 통제했던 미 군사 고문단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 부분은 거의 이제 방관 내지는 묵인했다고 봐야 돼요. 메가더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역 시절에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은 뭐 한국이 알아서 할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무책임 발언했죠. 그렇죠? 당시 자기가 이승만으로부터 말이죠. 작전 지휘권을 위임받은 상황이었는데, 뒤로 빠지는 것을 이제 비교했다. 광주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항쟁도, 지금 전두환 일당이 이제 광주에서 말이죠. 시위를 유발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많은 양면을 학살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다시 미국에는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미 백악관에서 말이죠. 1980년 5월 뭐 20 며칠 날에 광주항쟁이 진행되는 날인데 아주 비상하게 말이죠.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노는 끝에 이제 광주는 무력 진압해야 된다라는 걸 해가지고 윌커맥의 지시에서 신군부가 말이죠. 가가지고 광주에서 학살이 자행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카터가 말이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비상 긴급회의를 열어서 저 멀리 있는 한국, 그것도 광주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휴전선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광주 미 공군 기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거기가 휴전선에서 멀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말이죠. 미국이 주한미군의
다량의 이제 그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때 광주가 제일 큰 기지였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주에서 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참 오지인 광주에서 시민 소위 이른바 시위가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 벌어졌을 때 미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미 광주항쟁 이전에 그 부마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미 대통령 카터 뭐 꿈쩍도 안 했죠. 근데 왜 광주가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비밀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체로키 파일이라고 말이죠. 미국 언론인 팀 셔럭이 1996년인가 이제 저 광주 미국의 말이 정부의 비밀 자료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다량의 그 자료를 그 광주에 기증을 했어요. 한 3,500여 페이지 되는데,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말이야, 그 자료 속에 백악관 관련해서 모든 자료는 다 비밀로 분류돼가지고 다 시커멓게 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주에 대한 지금 말이죠, 어떤 그 역사적인 사회과학적인 말이죠, 서술이라든지 분석을 보면 카터 정부의 그 중요한 결정사항은 저만치 한 부분이죠. 그러면 정부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다 그 공개된 정부에 의한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학문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그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공문서라든지 다 그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다 시커멓게 칠했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이죠. 광주의 어떤 원인 결과에서 썼을 때 어떻게 보면은 주요 변수로서 일단은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광주는 말이죠. 전두환 일당의 어떤 그 공장 그것이 주로 되는데 그것도 주로 처술이 되고 뭐 전두환이 어떻게 했다더라. 근데 정작 그 뒷배는 말이야 카터가 있어가지고 야 전두환 너 거기 가서 말이야 광주 진압해 유혈 진압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가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일단 그 검증된 자료 객관적인 자료 이걸 강조합니다만 그 바로 어둠과 함정이 있어요. 그걸 통제하면 어떻습니까? 역사의 왜곡이나 말이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는 그러면 왜 그 팀 셔록이 말이죠. 공개한 자료가 그 시커멓게 칠해져 있었을까? 그것은 미국이 이제 이른바 스파이 행위 방지법, 비밀법을 하는데 에스피오니지 액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야 기밀정보 유출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최대 종신형까지 할 수 있는데 미 정부 직원이 다 보안 세학을 받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방송사들이 보면은 광주 항쟁 이제 다가오면 미국 특집을 내는데 어느 특집은 그래요. 미국 현지를 찾아가가지고 광주 항쟁 당시에 미 국무부 관리였던 사람들라든지 주한미 대사관 관련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광주 항쟁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미국의 말이죠. 기밀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한계 미국 관리들이 미국 기밀보호법을 말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도 뻥긋 못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아주 이른바 제한적인 정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좀 한심스러워. 그리고 이제 이제 또 오늘날로 좀 돌려보면은 엊그제인데 이제 미국에 말이죠. 무슨 뭐 국방부 차관으로 지명된 전도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을 한 사람이 미 청문회에서 막 얘기하기로 한국이 중국 억제에 좀 더 기여를 해야 하고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야 거기까지는 얘기를 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사실을 이른바 기밀이냐 아니냐 분류한다든지 공개 여부도 미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데 너 거기까지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 한국 정부는 말이죠. 얘기하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국방부라든지 외교 관리들 알겠죠. 야, 이거면 한미 동맹에 저축된다고 미국 정부 항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내부에서 처벌받고 말이죠. 내가 불이익을 당하되 어떻게 침묵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미 동맹이 역시 왜 이렇게 불평등은 정보 취급 관련도 이렇게 구조화돼 있을까? 이건 역시 한미 상호방위적 사주예요. 주한미군이 말씀드린 대로 권리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은 지휘법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한국에 말이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협력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비밀보호 체계가 그대로 한미 동맹에 적용되도록 역시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거예요, 사실은. 한미 동맹의 근간, 출발점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바로 미국의 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한미 동맹에서 과정에서 행사하는 모든 정보는 미국 정부가 비밀보호법상 소유권, 분류권을 사용권을 독점하고 한국 정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주한미군 작전도 역시 미국 법률사무 미국 정부 자산이죠. 그래서 이른바 비밀누설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체계가 말이죠.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서 군사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보면은 기밀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미국의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말에 전체적인 주권이 통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쩌면 점령군, 점령국 이런 이른바 논리상 말이죠. 언급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동맹이라는 게 이제 비대칭, 불평등 현상 속에서 어떤 지금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주권 국가로서 말이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또 국민들도 한국 정부로부터 말이죠. 제대로 어떻게 보면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관리 정부도 깝깝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말이죠. 50년대 중반에 만드는 한미 관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현 정권도 마찬가지겠죠. 현 정부 그렇게 관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학계라든지 언론, 언론은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다, 국민 알 권리 충주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해야 될 책무가 있고 제 사업으로서. 근데 언론이 정부입니까? 왜 정부처럼 해요? 한미 정부 간에 말이죠. 어떤 미국의 법칙에 의해서 한미 두 나라 정부라든지 두 나라 군사가 지배를 받는다는데 한국 언론이 왜 미국 법칙에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정부, 한국 언론이 대단히 이것은 큰 정말 바보 같은 짓에다가 반국민적인 행위예요, 사실은. 이른바 한미 동맹, 어쩌면 정치 관계, 외교 군사 관계에 지배를 언론이 100% 받는다? 5, 60% 받는 걸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오히려 언론도 국경을 초월하기 어렵다라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100% 다 받는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반언론적, 반저널리즘적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특히 언론을 말씀드리고 학계도 마찬가지죠. 물론 학계도 어떤 밥그릇 생각하면 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겠어요? 안 하죠. 연구해놓으면 다 찍히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한미 동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야. 친북적인가? 용공인가? 종북인가?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이제 평생 괴롭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 역시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말이죠. 일단은 이 불평등 조약이 결국 미국의 비밀보호법의 일방적 통행이다. 정보 주권의 불평등 구조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래서
미국의 비밀보호법이 말이죠. 한미연합작전, 뭐 방산기술 말이죠. 정보공유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통제를 받는다네요. 미국의 법체계가 한국의 법체계를 지배한다? 그거 어떻습니까? 그 군사적 지배를 벗어난 말이죠. 정치적 지배. 그건 이른바 점령군을 넘어서 점령군, 주둔군, 점령국, 피점령국 이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한미 정보 공유 협정이 말이죠.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으면 한미 그 동맹의 그 정상화도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 동맹을 얘기를 할 때 뭐 주한미군 하나 나간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한미군 뭐 철수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 더 얘기를 안 하는데 수많은 협정과 말이죠. MOU 그다음에 무슨 뭐 정상회담 합의사항 등등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뭐 거듭 말씀드린다만 주한미군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를 말이죠.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그 분단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국에 대해서 거무줄처럼 통제망과 말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한국 정부를 나는 그 머슴처럼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머슴처럼. 한국 국민도 완전히 이등 국민, 뭐 일제하에서 그 우리 한국이 말이죠. 일본 국민이었다. 어떤 그 지난번에 대선 때 뭐 대선 후보가 얘기하던데 참 그런 잘못하면 싸가지 없는 발언인데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미 국민이 보면 1등 국민, 2등 국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은 미국 법에 의해서 말이죠. 100을 누린다면 한국 국민은 미국 법이 한국에서도 말이죠. 적용이 돼가지고 뭐 미국이 누리는 100 중에 말이죠. 한 5, 60개나 누린다. 이게 뭐 2등 국민이지 뭡니까?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역시 한미 동맹과 미국의 비밀주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좀 드렸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